주식농부처럼 투자하라. 저자 주식농부 박영옥. 주식투자 분투기. 1996년 5월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코스피 지수가 1997년 연말에는 최저 338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주가는 폭락의 폭락을 거듭했지요. IMF 사태 때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수치로 보니까 그렇지 자기 재산 1억 원이 3천만 원이 되었다는 건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당시 나는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증권 전문가인 나를 믿고 자산 운용을 맡겼던 고객들과 지인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 미안함과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 고객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다 정리하고 변두리 아파트 월세로 얻었습니다. 투자연구소와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나는 주식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금물이다. 주식은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당연한 상식의 힘을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일 뿐 현실과는 동떨어진 격언이라고 여겼지요. 지독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주식 투자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초보 주식 농부가 된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전까지는 사냥하듯이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사냥하듯이 목표 종목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그것도 과도한 레버리지와 단기 투자의 방식으로 하면 10번 잘해도 단 한 번의 실패로 자산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사냥꾼과 달리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농사꾼은 항상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신 사냥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주식 농부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종잣돈을 뿌리고 기업 활동을 꾸준히 지켜보면 몇 년 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식 농부가 되기로 한 후 첫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때였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고 주가도 단기간에 20%에서 30%씩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적기라고 판단하고 개인 전업 투자자로 나섰습니다. 싼 값에 좋은 주식의 씨앗들을 사놓고 6개월 정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알듯이 주가는 회복되었습니다. IMF 사태 때의 쓰라린 경험이 약이 되었던 셈입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수룩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분홍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식 사냥꾼에서 주식 농부로 살아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나는 독자들이 나의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주식 사냥은 너무 위험하고 불안한 방식입니다. 농부가 농작물에 애정을 가지고 땅을 소중히 여기듯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동행하면서 소통하면 누구나 주식 분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상식이 바로 내가 3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주식 투자의 왕도입니다. 상식을 틀어주고 시간에 투자하라. 10여 년 전만 해도 연간 30에서 40%의 수익률은 되어야 만족한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환상이 깨지고 공부를 해가면서 점점 상식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상식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급락하던 코스피 지수가 급등할 때 계좌를 개설해 높은 수익률을 거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허망한 꿈을 쫓다가 허탈하게 빈손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내가 올린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50%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나 지금이나 50%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20% 정도입니다. 매년 4에서 5% 정도의 배당 수익률만 보장이 된다면 나는 평생 해당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50%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했다면 벌써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인슈타인이 불가사의하다고 했던 복리의 기적을 상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낳는 것은 시간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상식은 상식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좋은 회사를 골라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9% 성공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증권사 직원들 중에 부자가 별로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 하고 추천해주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난센스가 현실이 된 것은 시황에 따라 사고팔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매매는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쪽박을 차게 됩니다. 젊을 때부터 충분히 연습하라. 나는 신문을 팔면서 푼돈의 위력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 부를 팔면 20원이 남는 장사인데 20원씩 모아서 한 달에 20만 원까지 되었습니다. 많이 모으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푼돈이라도 모아야 합니다. 푼돈을 모르면 큰돈도 알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푼돈은 푼돈일 뿐입니다. 하지만 10년을 놓고 보면 달라집니다. 매달 10만 원씩 모아서 연 10%의 복리로 계산했을 경우 10년 후면 2220만 원이 됩니다. 10년 동안 힘들게 모아서 고작 222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불평하는 독자라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주식을 사게 되면 경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산 주식과 기업을 공부하면서 해당 업종에 관한 한 전문가 수준의 경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10년 공부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금의 손실을 보는 일이 있더라도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과 기업을 속속들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그 정도 수업료는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자금을 조금씩 더 넣긴 했지만 내가 가진 최초의 투자금이 5천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계란은 확실한 바구니에 담아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라는 포트폴리오 이론이지요. 하지만 누누이 강조했듯이 우리는 기업을 보고 기업의 가치 상승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10개의 바구니보다 확실한 바구니 한두 개면 족합니다. 들고 다니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수시로 문제를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1억 원 정도의 자금이라면 두세 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라면 한두 개가 적당합니다. 그래야 수익률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두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예비로 서너 개 기업을 공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잘만 옮겨 타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생깁니다. 산에 있는 토끼를 모조리 잡으려다가는 한 마리 토끼도 잡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절제의 덕목으로 메뚜기 투자자가 되려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움직이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종종 그렇게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표정이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나는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합니다. 물론 쉽게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주가의 등락에도 담대한 편입니다. 오랜 시간 동행을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늘 오르내립니다. 여기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결국은 부안해동, 내동매매, 남 따라가는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책 주식농부처럼 투자하라. 저자 주식농부 박영옥. 2021년 최신 개정판 주식농부의 투자 인생 이야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